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곧바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서 동결은 났지만 앞으로 인상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상 가능성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오늘은 미국과 이 이란의 설전이 또다시 나와주면서 이 MOU 체결이 사실상 불발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연속적인 악재가 나왔었는데 또다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 64.7K를 돌파를 못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영상에 대해서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17일날 올려드리면서 이 65.5K 이거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해당 구간까지는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FBG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던 이 64.7K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되돌림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65.5K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에는 64.7K를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0.2K 이 정도를 열고 매수하신다면 기술적 반등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내려오긴 했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먹어볼 수 있었던 타점이긴 하죠. 자, 근데 오히려 이때는 제가 매매를 굳이 하지 마시고 FOMC 끝나고 나서부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위아래로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터졌는데 여기서 수익 다 났다. 그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장이니까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만 해도 이제 또 주말이 찾아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양의각서 즉 MOU를 체결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좀 많이 커졌었죠. 실제로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일단 해제를 했었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양을 일단은 재개했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에 따르면 MOU 체결 이후에 하루 만에 125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이란은 향후 60일간 선박 통행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죠. 시장은 당연히 환호를 했습니다.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유가 하락과 즉시 상승을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의 성과를 강조했죠.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또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자, 오늘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죠. 원인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최소 1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란은 종전 MOU 체결에서 이 제1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하자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습 자체가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협상은 취소가 됐고 벤스 부통령의 출국도 조금 연기가 되게 됐죠. 자, 이란 대표단 역시 스위스 방문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종전 합의는 체결은 됐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원래 앞으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죠. 자, 이게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우라늄 농축 중단 여부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재 완화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의 충돌이 이어진다면 협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대에도 미국 선물도 많이 밀렸고 국내 증시도 많이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은 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증시도 그렇고 위험 자산인 이런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협상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이번 MOU를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즉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협상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왜 이 뉴스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지금 매파적 FOMC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종전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수가 있고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협상이 조금 더 미뤄지거나 아예 되지도 않는다면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라는 게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유가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올해 또 금리 인상이라는 그 스탠스가 보다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체결은 됐고 앞으로 좋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저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가격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보는 건 이란과 미국이 MOU를 체결했다. 그거는 반응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이 미국과 이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64.7K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고 나서 특정 흐름을 보여줬을 때에는 이제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FOMC 이후에 이 64.7K를 버티면서 마감한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64.7K 밑에서 있기 때문에 롱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올라오면 눌림롱일지라도 지금은 내려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현물을 기다려야 될 타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구간에 꼭 기다리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가 올지는 저도 다음 파동이나 다음 주 장세에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내려오는 파동이라면 우리가 현물은 밑에서 기다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포지션을 진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이 파동에서 64.7K 찍고 나서 올라올 때 한 번씩 정리를 했던 그런 타점입니다. 제가 수익 났던 건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타점을 진입했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지금도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워낙 유동성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는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현물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온다면 현물을 담을 그럴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현물을 밑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려가는 파동이라면 우리는 이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어떤 포지션이든지 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확신을 안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손실로 인해 가지고 내 계좌가 조금씩 좀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 지금 FBG는 계속해서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봉으로 인해서 잡혀있는 이 FBG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이 FBG가 잡혀 있죠. 자, 이 FBG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는 딱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전에 저점 라인 때 그리고 다음 고점 여기서 딱 FBG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해당 저점과 해당 고점의 사이에 이렇게 FBG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들은 한 번에 넣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반등을 보여주면서도 이전에 잡혀있던 이 FBG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FBG까지 도전을 하지 못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FBG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FBG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올라갔을 때 정말 막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막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추세는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이런 각도를 높이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다음에 다음 고점과
자, 이렇게 고점을 또 연결해 보면 이 각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하락했던 폭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수직적으로 빠졌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의 파동이라면, 자, 이 정도의 파동이었다면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저점을 리테스트하지 않고 올라오는 파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에서는 지금 관점에서 정말 여기가 찐 바닥이다 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뷰는 내려오면 롱탄에 또는 현물을 담는 그런 전략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여기서 롱을 잡았을 때 또는 현물을 잡았을 때 수익을 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겠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내려올 때마다 샀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었을 거예요. 물론 작년 10월부터 매수했으면 조금 아픈 그런 시련을 마주쳤겠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주긴 했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서 내가 지금 구간에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내려올 때까지 뭐 천천히 분할 매수 또는 내가 시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차라리 64.7K를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오히려 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타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진짜 올지도 몰라요. 왜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려가는 파동이 됐든지 간에 올라가는 파동이 됐든지 간에 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 관점은 폐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관점은 폐기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64.7K를 도전도 못하면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저점을 리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50K 언더에서는 기다릴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물을 이 구간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현물을 투자했을 때 수익은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서도 이 현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딱 이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는 파동이 됐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파동이 됐든 제가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 들었을 때 그런 확률이 높아졌을 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저도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고점을 맞출 수도 없고요. 저점을 또 맞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딱 형성이 되거나 또는 고점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파동에서 고점 돌파를 못했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확인되는 자리 이런 추세선 밑으로 빠지는 그런 파동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물론 저도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져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정말 살아날지 그게 관건일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 내려가는 파동에서도 우리가 현물은 잡지 않으면서 선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타점을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수익을 내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장세에서 손실만 가득하셨다. 뭐 내가 수익은 정말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